부동산 통계의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경매 시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요. 이런 말씀, 이런 표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게 약간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 낮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 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매 시장은 어떤 사람이 좀 관심을 갖느냐? 바로 돈독이 오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저도 원래 이 부동산 통계를 공부한 이유가 경매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엑셀 자료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경매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경매 쪽을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 아파트 통계를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때 만든 경매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경매 자료는 경기도 지역의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그래도 보시는 분들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자료니까는 제가 지금 바로 경매 통계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이 이제 경기도의 지표고, 경기도 지표고, 이게 경기도 법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고요. 이 검정색 요 그래프는 전달 대비 올랐냐 내렸냐 요걸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노란 선은 이제 그래프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르는 게 선택하는 게 있죠. 제가 이거 좀 만드는 건 조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매각률이 한 40%, 50% 이렇게 좀 50% 이제 0.67이라는 건 60%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기점으로 자 2022년 한 4월, 5월 기점으로 쭉 떨어져요. 경매 시장에 아파트가 나와도 안 팔려요. 약간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때 좀 이제 경매 시장이 한번 좀 뜨거웠던 시기가 2022년 12월부터 한 3, 4월에 경매 시장이 좀 뜨거웠어요. 왜냐면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지니까 경매에 많이 가격이 빠진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이때 좀 뜨거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결국 가장 이 마지막 데이터는 5월 데이터인데 5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좀 매각률이 이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5월 달에 갑자기 또 뚝 떨어져요. 40%까지 올라갔다가 30%까지 뚝 떨어져요. 자, 볼게요. 또 이제 매각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매각가율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이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 요 데이터거든요. 이게 아파트 가격을 앞으로 예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게요. 이게 경기도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 통계 자료입니다. 보이세요? 코로나 전에 한 90%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짜리가 나오면 9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근데 코로나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한 2021년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 2021년 10월 달쯤 되잖아요. 경매에 1억짜리가 나왔다면 그걸 사람들이 1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요. 나온 금액보다 더 높게 낙찰을 받았어요.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1억에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오를 게 확실해.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라도 살 수 있지요. 1억 1천에 사서 한 2억 팔면 되니까.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사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결국 내가 이 아파트를 갖고 오면 오를 건데, 오를 게 확실한데.
그때가 요 2021년 한 10월 요쯤이었어요. 보이잖아요. 이게 100%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사람이 낙찰을 받아요. 1.14라는 게 114%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제 좀 말기쯤 되면 이게 점점 좀 빠지더니 지금은 73%예요. 뭐 지난달, 지지난달, 뭐 올해 초부터 한 4월, 3월 이때 막 경매 시장이 뜨겁더라고. 뉴스에도 막 보도가 된 적이 많았어요. 왜? 부동산이 너무 많이 꺼지니까 경매 시장에 좋은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매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아는 분들도 경매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세요. 1억짜리가 나왔는데 그걸 7천만 원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낙찰받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게 8천만 원이 돼버리면 낙찰을 안 받아버려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경매 시장은요, 평범한 어떤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돈 이렇게 모아서 뭐 그냥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분양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분들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약간 이 돈 쪽에 약간 이 많이 관심이 가 있는 분들, 진짜 내가 한번 돈 좀 벌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좀 약간 몰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경매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딱 견적을 보고 저거 돈 된다, 저거 돈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거의 뭐 맞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경매 약간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나 약간 경매에서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 경매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경매에서 좀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선택한 상황이 요거예요. 현재 경매 매각가율이 73%. 1월 달에 71%였는데 요게 쭉 74%까지 올라갔다가 4월 달에 74%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경매 약간 뜨거웠거든요. 근데 다시 그게 하락했어요. 73%로. 이 경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이 경매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지금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 가격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아파트 가격으로 책정을 해요. 그때 뭐 이제 빨간 딱지 붙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나오기까지 과정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이 물건들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전 가격으로 나와요. 근데 그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 사요. 낙찰을 안 받아요. 30%대잖아요, 지금. 그죠?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장에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왜? 비싼 가격은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해요. 최근에 거래량이 는 이유는 바로 급매물 때문이지,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전달 대비 몇 억 빠진 아파트들, 요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좀 괜찮은 금액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급매물을 좀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 관련 자료입니다.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실수요자가 갭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수요자는 돈 다 주고 내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뭐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거기 세입자 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선. 평택의 갭 투자 상황을 통해서 평택의 아파트 단지 가격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택 지역의 어느 지역에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아실, 주식회사 아실의 자료를 제가 딱 이제 긁어 모아서 만든 자료고요. 원래 이제 아실에서는 엑셀로 자료를 안 만들어 주는데 제가 아실의 자료를 어쨌든 저만의 방식으로 긁어 모아서 아실의 허락을 구하고 나서 그거를 제가 이 엑셀 데이터화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래프화 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주식회사 아실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자료를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본 다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확답을 받고 이렇게 자료를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의 갭 투자 자료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 달에 이때는 그렇게 사실 갭 투자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이때는 2019년, 2020년 이때까지만 해도 갭 투자가 그렇게 사실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창 코로나 시기 2021년 이때부터 갭 투자가 확 증가를 해요. 보이죠? 하얀색 이제 이 검은색은 전체 거래량이고 요 하얀색이 갭 투자 거래인데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때 그러니까 요때가 제일 많아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2020년 6월 달에 전체 평택의 거래 건수가 2,400건이었는데 그 중에 갭 투자가 120건이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체 거래량, 요 전체 거래량이 여기 요 거래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이제 몇백 건이나 몇천 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수집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통계를 만드는 방식 또 자료 출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근데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으니까는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이제 갭 투자상으로 가서 어쨌든 요거 보시면 요때 2021년 한 3월 달부터 갭 투자가 전에 많아야 100건, 120건 이랬던 게 200건을 확 뛰어요. 200건을 확 뛰어버리고 좀 유지가 막 돼요. 그리고 좀 줄었어도 전체 거래량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가 160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때는 한 달에 거래가 2,400건 이렇게 나와도 갭 투자가 120건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한 달 거래가 600건인데 갭 투자가 1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좀 갭 투자가 있었는데 5월 달에 갭 투자가 7건을 확 꺼졌어요. 이게 현재 평택의 갭 투자 상황이고 제가 이거를 직접 손으로 긁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평택의 어느 단지에서 어떻게 갭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데이터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는 이렇게 갭 투자 건수 많은 순서로 이렇게 순위대로 놨고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 보이죠. 이게 세교동에 평택의 세교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교동의 부영 아파트라는 데예요. 부영 아파트. 이 건수는 어떤 식으로 집계를 했냐?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건수를 제가 잡은 거예요. 코로나 2020년도부터 갭 투자가 몇 개 있었는데 이걸 좀 딱 잡은 거 2020년 1월부터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갭 투자가 103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태평 아파트가 82건. 그리고 늘 푸른 아파트가 안중읍에 있는 게 65건. 태영 청솔 세교동에 있는 게 45건인데 요거를 좀 여러분이 앞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거지 눈여겨봐야 되게 요거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 여기하고 부영 여기 태평 아파트 여기 이 세 곳을 한번 좀 눈여겨보셔요. 왜냐면 제가 오늘 거래량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단지들이거든요, 이게. 이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는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은 2019년도부터 어제까지 평택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단지 1위가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여기입니다. 동삭동에 있는 거. 가장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스트 5에 부영 아파트 들어가고 태평 아파트도 들어가요. 이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냥 실시간 네이버로 연동한 자료입니다. 현재 평택에 아파트 매물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좀 리스트를 만든 건데, 자, 현재 평택의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평택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단지예요.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 아, 이건 평택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지인가 봐요. 이게 왜 유명한지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 여기 평택 센트럴자의 3단지는 실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매매량이 많은 단지예요.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요 단지 좀 평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 단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나 봐요. 아무튼 이게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자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게 될 자료인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2019년도부터 바로 6월 1일까지 어떤 식의 가격대로 거래가 됐는지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